안녕하세요. 자, 간밤에 별일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제로 보는 화법과 작문의 팁에 대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에서 출제되는 화법의 문제의 정체. 자, 화법은 말 그대로 사전적 의미는 말하는 방법인데요. 자, 수능에서 출제되는 화법의 문제. 과연 화법의 문제는 뭘까요? 자, 입으로 하는 말, 즉 구두 언어, 음성 언어. 자, 이것을 재료로 해서 논리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 자, 이것들이 수능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겁먹지 말고 따로 정리해둘 복잡한 개념은 없기 때문에 차분히 문제를 읽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화법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들은 친구 사이에서 나오는 일상적인 대화부터 토론, 토의, 면접, 연설, 발표까지 다양하게 제시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언어적, 반언어적, 비언어적인 표현들에서 보일 수 있는 화법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먼저 문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 언어적인 표현, 반언어적인 표현, 비언어적인 표현이 뭔지 개념을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언어적인 표현은 말하는 사람이 의도한 바를 어휘나 문장 등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을 말하죠. 자, 실제로 만나서 대화하는 상황에서 언어적인 표현 이외에 반언어적인 표현, 비언어적인 표현이 함께 쓰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반언어적인 표현은 자, 반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반쯤 언어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울 수 있겠습니다. 자, 반쯤이긴 하지만 어쨌든 언어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반쯤 언어적인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자, 그 반어적인 언어 표현의 종류에는 억양, 말의 높낮이를 말하죠. 그 다음에 성량, 목소리의 크기, 그리고 속도, 말의 빠르기. 자, 이런 것들이 이런 반언어적인 표현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비언어적인 표현. 자, 비언어적인 표현은 아니다라는 건데, 자, 말 그대로 언어적인 표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시선, 표정, 몸짓,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흔히 우리 바디랭귀지라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기억하게 되면 안 헷갈릴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이 비언어적인 표현은 반언어와는 달리 언어적인 구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대신에 언어적인 표현과 결합을 해서 감정이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자, 우리 모의고사에서 자, 이런 반언어, 비언어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문제로 나오게 되는가 우리 실전 지문을 가지고 한번 문제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은 친구 간의 대화의 일부인데요. 자, 이 대화의 일부를 보고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2명이 나오네요. 자, 학생 1과 2의 대화입니다. 자, 우리 공연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기타 화음을 좀 더 맞춰봐야 할 것 같다. 아무래도 그렇겠지? 토요일에 할 연습을 할까? 주중에는 방과 후에 내가 학생 회의가 있거든. 그런데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토요일에 공연 홍보지를 만들기로
약속이 잡혀 있어. 기타 연습은 주중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서로 안 맞네. 연습을 좀 더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대화를 하고 있네요. 이 친구 두 명은, 이 학생들은 지금 기타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둘의 연습 시간이 맞지 않아서 좀 조율을 필요로 하는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여기 지문을 보시면 A와 B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와져 있고, 자, 기역에서부터 미음까지 자, 밑줄 그려져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문제하고 연결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지문은 설득적인 말하기입니다. 그죠? 자, 각자의 입장이 있으니까 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학생 1이 우리 공연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기타 화음을 맞춰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그럼 수요일과 금요일 방과 후에 토요일 오후에 연습을 하자라는 그 절충점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 2가 이제 조용한 연습실에서 둘이 화음을 맞춰보고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우리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4번 선지에서 상대방의 부담을 좀 덜 느끼도록 표현하면서 부탁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좀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부탁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었고, 5번에서 상대방의 말을 재진술하였다라고 했는데 무대에서 연습을 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지라고 표현했고, 두 번째 학생이 무대에서 연습하는 기회를 많이 갖자는 말이구나라는 말을 자, 학생 1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더 말해줌으로 인해서 재진술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죠? 자, 그럼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A와 B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에서는 학생 1과 2가 서로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일치점을 찾았다. 자, B에서는 학생 1, 학생 2가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서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A에서는 연습 시간 축소의 문제를, B에서는 연습 장소 이동의 문제, 4번에서 A에서는 대화 참여자 간의 공동의 문제, B에서는 공동이 아닌 학생 1, 개인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대화하였다. 5번 A와 B에서는 각각 제시된 안들을 학생 1이 종합하였다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자, 1번에서는 자, 서로의 요구를 수용했고 연습 시간에 대한 일치점을 찾았습니다. 자, 홍보지 만드는 일을 도와주기로 하였고, 자, 수요일, 금요일 방과 후, 그 다음 토요일 오후에 연습을 하자라는 연습 시간에 대한 일치점을 찾았다.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바로 찾아졌다라는 것. 자,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1번으로 체크를 하면 안 되고, 일단 2번부터 5번까지가 정답이 아닌 걸 빠르게 찾은 후에 1번으로 답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2번부터 5번까지가 정답이 아니다라는 걸 빨리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서 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선
다른 친구 학생 2의 그 의견을 수용을 했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라는 말은 틀렸다. 그죠? 그리고 3번에서 연습 시간에 축소 이야기를 했는데 자, 계속 원래 하던 연습실에서 계속 연습을 하기로 결론을 냈지만 연습 시간 축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는 지문에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번에서 학생 1 개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공동 간의 문제를 중심 화제로 대화하고 있다라는 걸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선 A와 B에서는 각각 제시된 제안을 학생 1이 종합했다라고 얘기했는데 B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한 부분은 지문에서 찾을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문제를 가지고 반언어, 비언어적 표현, 이렇게 언어적인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화법의 문제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수능에서 출제되는 작문 문제도 한번 알아보면서 그 문제 풀이의 요령도 한번 익혀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